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예능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만금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3월달, 이제 곧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한 달을 앞두고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새만금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예상하는 공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만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새만금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만금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새만금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대통령 후보 4인 새만금 공약 키포인트, 대통령 후보 4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4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만금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새만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를 건설하겠다. 야, 이거 엄청난 선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와 버금갈 정도로 새만금과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새만금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의 광역지자체 단체장 중에서 가장 소외됐던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보듯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차원에서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는 전라도도 개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하긴 합니다. 서울과 부산, 그러니까 서울과 경상권이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충청권으로 개발이 밀려온 상태에서 이제는 전라도권으로 좀 개발에 대한 압력을 가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충청권 현재 메가시티 구성을 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청주, 천안, 그리고 대전권역 요 일대가 지금 핫하게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버금갈 정도로 전라권에서도 전라북도 현재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여당과 야당의 비슷한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처음 사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말인데요. 자, 새만금 특별자치도에 대한 건설,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목을 상당히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4차 산업혁명과 탄소 중립선언. 자, 이 부분은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 제로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가지고 있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연장을 해서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 지금 신산업 중심으로 지금 현재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산업을 이루되 새로운 산업을 이루어짐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새만금을 앞으로의 어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경제 중심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이죠. 최근에 계속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 항만, 철도 예비 타당성 통과가 되었는데요. 철도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런 트라이포트의 완결판이 이어졌고, 이제는 착공을 해서 빨리빨리 완성을 시켜야 되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집권 내에 이러한 부분들을 완성도를 빨리빨리 높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 도로 중에서 남북 3축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사항으로 여겨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야당 중에 제1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의힘인데요. 국민의힘 그 후보자로서는 윤석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좀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새만금을 이끌어 갈까요? 이번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 집권 여당하고 약간은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키워드를 좀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금융과 관광, IT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다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서 얘기하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한 부분들과 뭐 사실은 별반 차이는 없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IT 부분과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금융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새만금에 조금 더 첨가가 되어서 개발이 되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포항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들이 현재 동서이축도로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서이축도로인 새만금에서 신포항까지는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고, 신포항에서 전주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빠르면 2023년도, 좀 늦으면 2024년도 8월까지 완공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전주부터 그 이후에 이어지는 포항까지 연결되는 이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예비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해서 빨리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동과 서를 연결시켜 줘서 동과 서의 화합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의 힘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현재 집권 여당하고 좀 차별화를 둔 어떤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됨으로 해서 투자진흥지구가 지정이 됨으로 해서 많은 투자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높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새만금에 대한 얘기할 때 새만금 매립지역에 대한 특별자치시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 새만금 내부용지와 새만금 인접한 외부용지인 군산, 김제, 그리고 부안을 전체 하나로 엮어서 메모드급 도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광역화나 메가시티나, 최근에 메가시티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시와 도시를 하나로 크게 묶어서 어떤 핵심 지역으로 키워나가서 지방 분권화와 현재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청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주변 일대의 메가톤급 도시들, 그리고 경상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 일대의 메가톤급 도시들, 그리고 전라권에서는 버금가는 그런 지역으로 새만금을 염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군산, 김제, 부안 이 지역은 엄청나게 핫하게 떠오를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군산은 시, 김제는 시인데요. 부안은 군 단위에 있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구도 가장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 세 지역을 하나로 묶는다라고 봤을 때 과연 어느 지역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군 단위에서 메가시티로 통합이 됐을 때 저평가 우량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정의당인데요. 자, 심상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대한민국 그린 뉴딜과 해양 생태 관광 중심지에 대한 어떤 조성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현재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차별화된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그린 뉴딜, 대한민국의 K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이 이루어지고 있고, 생태 관광 용지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시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사업 중심으로 전라북도를 재생에너지의 혁명특구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 자체를 재생에너지 혁명특구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특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인데요. 자,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정의당 쪽에서는 좀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반대할 수는 없으니 주민들과 충분한 동의가 있다라고 하면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은요, 이렇게 4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분들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자,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 비하면 상당히 박빙승부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누가 되든 간에 국민의힘 윤석열이 되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되든 새만금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지방선거도 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국회의원 선거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만금에 대한 이슈는, 새만금에 대한 개발 호재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은 바로 2030년도까지 개발의 78%를 써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새만금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앤원TV는요, 단연간 새만금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 투자하신 분들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땅값은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시세 분출하기 직전에 있는 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엔 큰 시간을 본다라고 했을 때 무릎 단계에 있는 새만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무릎 단계면은 오히려 또 안정적으로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무릎 구간에서 어깨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러한 시기, 바로 2020년도에서 2030년도까지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비용 여러분들 잃지 않고 장기간에 여러분들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기,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앤원은요, 이렇게 최적의 시간과 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물건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